이곳에 특별한 가족이 살고 있다는데 계세요? 아, 네,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아, 들어가도 예,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아, 예. 이 집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나 했더니 한편에 앉아 있는 한 여자분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어머. 한눈에 보기에도 유난히 마른 모습. 어머님이세요. 아, 어머니세요? 예, 근데 어머니 되게 말라 보이시네요. 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좀 많이 마르셨어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한 점은 마른 몸만이 아니었다. 낯선 이에 대한 경계와 어눌한 말투. 어머니가 좀 말씀이 어눌하신 것 같은데. 아, 원래는 그러지 않으셨고요. 어렸을 때는 이제 말도 잘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귀도 서서히 안 들리고 하니까 말하시는 게 어눌해지셨다고 보시면 돼요. 어릴 적부터 원인 불명으로 서서히 청각을 잃다 보니 지금은 말투까지 어눌해졌다는 엄마. 카메라 신경 쓰지 마. 누나는 착해. 불안해하시네. 신기한 건 모든 걸 알아듣는 아들. 아드님이 참 상냥하시네요. 아, 그 어머니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 좀 많이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예. 아직 카메라가 낯선 엄마를 달랠 수 있는 것도 오직 아들뿐. 그런데 얼핏 모습을 드러낸 엄마의 몸은 심각해요. 저 팔뚝이. 어머. 마른 정도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 까만했어요. 보였다. 근육도 전혀 없으시고. 네. 아들이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사실 엄마의 몸 때문이었는데 어머. 아우 세상에. 어머. 조심스럽게 확인한 엄마의 몸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태. 아이고야. 거의 40kg도 안 나가실 것 같아요. 얼마나 살이 없는지 골격이 그대로 숨을 쉴 드러나. 때마다 뼈의 형태와 움직임은 고스란히 몸 밖으로까지 드러나고 있었다. 아, 굉장히 심각한데요. 어머, 아, 너무 얇아요. 키가 159cm인 엄마의 현재 체중은 겨우 26kg. 야.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다. 심각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좀 마르셨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거의 그냥 보통 일반 여성에서 살짝 좀 마르신 편이었는데 7년 전부터 급격하게 이게 서서히 더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건 살이 빠지는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것. 건강한 편이었던 엄마는 7년 전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혼자선 옷조차 갈아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데 원래부터 저렇게 마르셨던 건 아니었군요. 네. 점점 빠지신 거죠. 빠져나가는 살만큼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없어져 가는 엄마. 집 밖을 나가본 지는 벌써 오래다. 집에만 계셨어요. 항상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힘드시니까 걸은 것도 좀 힘들어하시거든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3개월.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TV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게 엄마가 할 수 있는 하루 일과. 그래도 식사 때가 되자 엄마의 자리는 밥상 앞으로 옮겨져 있었는데 식사를 좀 하시나요? 정말 엄마의 이상 증세엔 원인이 없는 것일까? 식사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체중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섭취하는 음식의 양. 식사는 하시네요. 천천히지만
네. 그런데 먹고 또 먹고 엄마는 밥 한 그릇을 다 비워냈다. 어휴. 엄마 밥 잘 먹어요. 평소에도 저희랑 이렇게 같이 밥도 볶아 먹고 어쩔 때는 이제 비빔밥도 해 먹고 밥에다가 찌개도 같이 해가지고 먹고 다 그렇게 먹는데도 이게 살이 안 찌니까 미스테리예요. 정말 이상하네요. 먹는 양부터 종류까지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엄마. 실제로 지켜보는 동안 삼시세끼는 물론 다양한 종류의 간식 오. 그리고 칼로리 높은 치킨까지 아. 엄마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자주 먹고 있었다. 음식은 잘 드시는데. 네. 그러게요. 근데 왜 저체중일까요? 어머니 병원 뭐가 가봤어요? 문제일까요? 예, 병원 가봤는데요. 네. 이제 검사하고 다 엄마도 했는데 그렇게 명확한 검사 그렇게 결과는 나오지도 않고 그걸 알아내지 못해서 좀 속상하고. 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건 엄마의 살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한 시점. 들어요. 그건 7년 전 일이라고 했는데 다정하고 행복했던 엄마에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 살이 점점점 쭉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청각장애가 있던 엄마에게 아빠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런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게 바로 7년 전. 하지만 그 일로 엄마의 몸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정확한 영문은 알 길이 없는 아들. 집안일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중학교 때부터? 네,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한 것 같아요. 착해라. 아, 네. 학생. 까까머리 중학생이 19 청년이 될 때까지 아드님 참 살갑고요. 착하고.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엄마의 몸 상태. 그래도 아들 덕에 웃는 날이 많아졌다. 네. 엄마 잠잘 때도 항상 웃기대요. 제가 웃으면 또 엄마도 웃어요. 그게 항상 좀 고마워요, 웃어줘서. 네. 엄마와 아들 그 둘만의 시간에 변화가 찾아오는 건 늦은 오후. 딸은 아직 중학생이다. 아. 막내군요. 나 왔어. 끔찍이 엄마를 챙기는 건 그 학교에서 읽었어. 오빠의 그 동생. 나 읽었어. 쉽지 않은 의사소통에도 딸은 짜증 한 번이 없다. 잠시 후 이미 날이 저문 시간에 늦은 출근길에 나서는 아들. 걱정스러운 엄마의 잔소리에 화답은 뽀뽀. 나 올 동안 엄마 들고 있어. 알았어. 늦게 끝나면 새벽에 오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고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인사. 엄마. 갔다 올게. 조심히. 엄마를 두고 집 밖에 나설 땐 늘 이런 모습이다.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일 나가요? 아, 낮에는 저가 학교에 있으니까 엄마 혼자 있으면 좀 무서우니까 그때는 오빠가 낮에 집에 엄마랑 같이 있고 밤에는 이제 제가 집에 있으니까 오빠도 그때 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까지 내리는 늦은 밤 아, 생계를 위해 오빠가 하고 있는 일은 연탄 배달. 낮에 엄마를 돌보기 위해선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다. 근데 이렇게 비 오는데도 일해요? 예, 예. 바람 불어도 일하고 눈 와도 일하고 비 와도 일하고 번개쳐도 일할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동생 가르치기 위해서 어? 엄마 약값에 동생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한테도 엄청 잘하고 부모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저기를 안 앉았잖아. 직장을 안 잡은 거잖아. 직장을 가게 되면 시간을 못 맞추니까. 아직 19살일 뿐인데 가족을 위해 대학도 꿈도 포기한 아들. 좀 벌었어요. 손엔 일당 4만 원이 들려져 있었다. 아유, 참나. 하루살이 같아요. 하루살이. 하루살이 같아? 예. 왜 하루살이 같아요? 마음대로 돈도 안 모이고 음, 나가는 게 좀 많으니까 음. 그래서 하루살이 같아요. 좀. 행여 가족의 잠을 깨울세라. 새벽녘의 귀가는 늘 조심조심. 그래도 엄마의 잠자리 살피기는 빠지지 않는 코스다. 매일 밤 이렇게 오면 엄마 먼저 봐요? 예, 엄마 먼저 확인해요. 엄마가 나 없이 잘 있었나, 무슨 일 생기진 않았나, 어디 아프진 않나, 잘 자고 있나, 항상 확인해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아들은 혼자 깨어있는 밤에 발을 씻고 또 씻었다. 다음 날 아침 인기척이 가장 먼저 느껴진 곳은 뜻밖에도 엄마의 방이었다. 힘들게 몸을 일으키더니 엄마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부엌.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주전자 하나 드는 건 물론 눈을 제대로 뜨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엄마. 하지만 그 몸으로 엄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칠 7년간 엄마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게 아이들을 위한 아침 식사 준비. 힘드실 텐데. 엄마표 아침 밥상을 아이들은 늘 달게 먹어준다. 엄마가 아침마다 이렇게 밥 해줘요? 네. 안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배고프니까 엄마가 아침에도 밥 해줘요. 저도 자식들 밥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엄마는 크신가 봐요. 해줄 수 있는 게 밥밖에 없어가지고. 하지만 이 순간마저도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는 가족. 맛있어. 아이들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는데 이런 거 말하면은 좀 엄마한테 죄송한데 언제 갑자기 돌아가실까봐 지금 엄마밖에 안 계시는데 그게 좀 마음에 엄청 걸려요. 제일 그게 무서워요. 저는. 지금도 말랐는데 계속 더 말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대로만 서로를 의지하며 애써 붙들고 있던 희망의 끈. 하지만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 엄마는
7년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 초음파 사진으로도 보면 간 뒤에 바로 척추가 있으세요. 간과 척추 사이의 공간에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신 거죠. 정상적인 몸과 확연히 구분되는 엄마의 초음파 사진. 어머님의 근육량이 굉장히 적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면역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분이실 거예요. 결국은 어머님 그 마른 체형도 그러니까 문제기는 하시지만 그거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크기는 하시죠. 결국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에서는 뜻밖에도 어머님이 현재 그 몸 상태와는 달리 놀랍게도 다 정상이세요. 빈혈 수치도 정상이시고 뭐 간 기능, 뭐 우리 단백질 수치나 고지혈증 수치, 뭐 중성지방 수치 이런 것들은 다 정상이시거든요. 그 의미는 소화흡수 계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 원인이 뭘까요? 7년 전과 같이 쉽사리 원인이 나오지 않자 엄마는 불안해했다. 검사도 고생스러우시고요. 계속 있을게. 옆에 계속 있을게. 엄마를 안심시키긴 했지만 아들도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는데 걱정돼가지고. 엄마 걱정돼서? 더욱 다각도로 이루어진 검사. 그런데 검사 도중 가장 먼저 문제가 발견된 건 정신과에서였다. 그러나 한 가지 설명이 가능한 거는 어머니한테는 아버님의 죽음이 단지 남편과의 사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으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청각 장애가 있는 엄마에게 너무도 큰 의미였다는 남편. 그런 남편과의 사별은 엄마에게 극심한 우울증을 남겼다고 했다. 정말 그런 마음의 상처가 이토록 몸까지 상하게 만든 것일까? 이러한 영양 상태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그런 호르몬 분비도 조금씩 장애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쌀을 귀쪽으로 잘 들고 또 약물 치료도 또 곁들여서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신체적인 부분까지 포함, 검사는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한 단계 검사가 끝나고 오각거려요. 아파. 오늘 애교 작전의 목적은 엄마의 외출. 병원도 겨우 용기를 내서 갔던 엄마는 지난 세월 집안에 자신을 가둬두는 시간이 많았다. 비록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아빠 없는 세상에 엄마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이제 아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오기로 했다. 좋지. 그런데 이 특별한 외출길에 가장 엄마의 관심을 끈 건 딸의 겨울 잠옷이다. 예뻐요. 예뻐요. 나와서 살까 좋아. 어? 처음 사본다고. 어? 처음 사본다고. 수면 양말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엄마 침대 꾸미자. 아, 서비스. 고맙습니다. 아무리 소소한 일상이라도 함께라면 웃을 수 있는 엄마와 아들. 무사히 외출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위에서 아들은 소중한 꿈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유치원 다녔을 때 유치원 그 통학버스 그때 엄마 손 잡고 다니는 게 그게 가장 좋았던 거.
인상 깊은 그래도 평범하게 사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조금 좋아지면은 가족 3명이서 손잡고 산책도 해보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범하게 보기 좋은 가족.